이상한 알베르게 두 번째 이야기 데이 23 42페이지 만시아 데 라스 물라스 레온 알람 소리에 깼다. 새벽 6시 30분. 나는 어제 계획한 대로 새벽 일찍 알베르게를 나섰다. 6km 정도를 걷자 20개의 아치가 인상적인 비아렌테의 다리가 나왔다. 다리를 지나 한참을 걸어 포스티오 언덕에 올랐다. 이제 이곳만 넘으면 레온이었다. 질문 알베르게가 있는 산 마르틴 델 까미노는 레온에서 하루만 더 가면 되었다. 언덕을 올라가자 레온이 손에 잡힐 듯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질문 알베르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쉬지 않고 계속 걸어서 포르티오 언덕을 지나 고속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파란색 철제 육교를 건넜다. 여기서부터 레온까지는 고속도로 옆으로 난 인도를 따라 한참 걸어야 했다. 레온까지 걷는 동안 차들이 싱싱 달리며 지나갔다.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속을 걷다가 고속도로를 따라 걸으니 피로감이 몰려왔다. 빨리 이 길을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길도 순례길 루트에 포함되다니 너무 위험하고 힘드네. 나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느꼈던 편안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앞서 걸었던 순례길의 평온한 풍경들이 그리웠으나 아쉬움을 안고 고속도로 옆을 계속 걸었다. 주저앉고 싶을 때쯤 하나둘 건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레온이다. 레온은 과거 레온 왕국의 수도였던 오래된 도시였다. 그래서 레온에서는 중세의 고풍스러운 멋이 살아있는 풍경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고 최고의 식도락을 즐길 수 있어서 순례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어디서나 전통 음식인 타파스와 포도주를 쉽게 맛볼 수 있었다. 나는 레온의 우메도 지구의 거리를 거닐다가 광장에 도착했다. 문득 김 부장에게 연락을 한번 취해야 할 것 같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김 부장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넣었다. 페이스북 메시지 투 김병하 부장님, 레온 대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광장 앞에는 유명한 레온 대성당이 보였다. 레온 대성당은 순례길에서 손꼽히는 대성당 중 하나였는데 건축물이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부르고스 대성당을 본 이후로 성당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단순히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간절함이 녹아있는 결정체였다. 레온 대성당에 들어가기 위해 입구에 서자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정교한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조각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듯했다. 부르고스 대성당이 생각나며 기대감에 부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 아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곳은 부르고스 대성당과는 달리 화려한 색감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인상적인 곳이었다. 고딕 양식의 높은 아치형 천장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까마득히 높은 천장에서 시작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느라 고개가 뒤로 꺾였다. 지금까지 여러 성당에 들어가 보았지만 레온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압도적이었다. 나는 성당 내부의 아름다움에 한참 넋을 놓고 있었다. 눈앞이 점점 하얘졌다.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름다웠지만
햇살이 너무 강해 그 고유의 색과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카메라를 들어 줌으로 당겨보았지만 너무 밝은 햇빛에 제대로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나는 대성당을 나와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가서 영양 가득한 스페인 가정식을 먹고 후식으로 이곳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아이스크림을 맛보았다. 그런 뒤 카페에서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오늘 묵을 알베르게를 검색해 보았다. 큰 도시라 그런지 알베르게가 상당히 많았다. 괜찮은 알베르게가 보여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그때 스마트폰 벨이 울렸다. 김 부장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수연아,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어? 힘들지는 않고? 힘들죠. 발에 물집이 터지고 난리 났어요. 발목도 시큰거리고. 순례길 정말 아무데나 오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레온이라고? 네, 방금 도착했어요. 안 그래도 본부장님께도 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 네, 뭔데요? 본부장님께 네가 레온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파라도로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어. 본부장님 내가 그런 기념 여행으로 스페인에 가려고 하시나 봐. 두 분이 다 카톨릭 신자잖아. 너희 순례길 취재에 무척 관심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지. 네가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또 사진 찍어서 한국으로 보내주면 좋겠어. 부탁해도 괜찮겠지? 갑작스러운 김 부장의 부탁으로 인해 질문 알베르게로 가는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었다. 순간 김 부장에게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며칠이요?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파라도로 호텔이면 5성급 호텔 아니에요? 많이 비쌀 텐데 예약도 못했고 예산을 생각하면 무리예요. 괜찮아. 비용은 본부장님께서 나중에 따로 챙겨주실 거야. 본부장님 부탁인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냐? 수연아, 기왕 레온에 갔으니까 너도 좀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 그것도 좋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취재를 마쳐야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질문 알베르기에 빨리 갈 수 없게 될까봐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김 부장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김 부장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수연아, 이 형 좀 살려다오. 지금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너 모르지? 본부장님 기분 좀 풀어드려야 해.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나는 거듭되는 김 부장의 엄살 섞인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수락했다. 알겠어요. 대신 여기서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딱 하루만 더 있을게요. 아, 그럼 하루 이틀 푹 쉬다가 출발해. 그럼 부탁한다, 수연아. 김 부장은 그렇게 부탁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김 부장이 나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걸까? 나는 파라도르 호텔에 관해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다. 르네상스 양식의 화려한 외관도 멋있었지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수도원, 성, 요새 등을 그대로 살려 만든 곳이었다. 한 번쯤 가볼 만한 곳 같았다. 나는 카페에서 검색해둔 알베르게 대신 김 부장의 부탁대로 파라도르 호텔로 향했다. 10여 분을 걸으니 탁 트인 넓은 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광장을 걸어 들어가 호텔 앞에 다다랐을 때 호텔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순례자 동상이 보였다. 나는 그곳을 지나 호텔 정문으로 들어갔다.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는 곳으로 들어서자 건물 내부의 무채색의 세련된 컬러와 모던한 디자인의 조명들로 꾸며져 있었다. 안을 완전히 바꿨나 보네. 건물 외관과 대조되는 내부 인테리어에 나는 과거에서 현대로 건너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예약을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방이 남아 있어서 체크인 할 수 있었다. 방으로 올라가 짐을 풀고 나서 호텔을 잠시 둘러보았다. 인포메이션부터 내가 숙박한 방까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았고, 다른 쪽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뮤지엄도 있었고 성당도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잘 손질된 정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호텔을 한 바퀴 돌고 청록색 카펫이 깔린 중앙 로비로 갔다. 이곳에는 아직 과거의 정취가 남아 있었다. 하얀 아치형 천장이 벽 조명을 받아 입체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촬영을 명분으로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순례길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도 챙기고 다니라는 하느님의 안배일까? 방으로 돌아온 나는 김 부장의 전화에 퉁명스럽게 답한 것이 미안했다. 덕분에 좋은 곳에서 묵게 되었으니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제대로 호텔을 둘러보기로 했다.